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지난 2월 26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내 집단 면역에 성공할 수 있을지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주 지역의 주요 이슈 원도연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네네. 대한방직이 1972년 공장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운영을 해왔던 곳인데 현재 이 부지가 서부 신시가지의 중심, 그러니까 이른바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논의가 처음 나왔던 건 2000년대 초반이었죠. 네. 예, 전북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에 대한 논의가 쭉 있어왔고 네. 실제로 20년 동안 묵혀져 왔던 땅이었는데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땅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단초가 열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이 지난주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한방직 부지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오랜 세월 관심이 집중이 되어 왔죠. 매각과 인수, 또 부지 활용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1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년간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거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3만 제곱미터를 복합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복합문화관광 공간에 들어설 시설로 한옥형 아파트와 호텔, 백화점, 타워,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일반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걸 전제로 전체 부지의 40%를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 이득 일부를 추가로 환수하고 교통과 지역상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기준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 체납, 공공기용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권고안을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을 받은 전주시는 다음 달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인 자광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일단 원안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권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이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권고안을 수용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광은 권고안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에 타워와 백화점, 호텔 등이 포함돼 자광의 개발안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광이 밝힌 기부 체납은 컨벤션 센터 또는 문화시설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부지 40% 환수는 물론 추가로 개발 이득을 요구한 이번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제안과 자광의 기부 체납 계획의 간극이 너무 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체적인 제안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한옥형 아파트, 백화점이나 타워, 호텔 등의 상업시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도심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특혜 의혹 때문에 수기를 거쳐서 입장을 발표했고 대신 용도 변경의 조건으로 부지 40% 환수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대체로 토지주인 자광의 사업계획과 유사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나타난 결과로 보면 자광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나리오 3개를 놓고 검토를 쭉 했었고 그 1년 동안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 1년의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중요한 정치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용도 변경이 실제로 자광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 네. 이 특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른 지역이나 또는 기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개발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또는 지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진전된 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광의 안이 상당히 내용도 수용되었지만 자광이 말했다시피 개발 이익의 환수라고 하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은 시민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당히 전문가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란과 늘 같이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종합경기장 개발안이죠. 전주시는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안을 놓고 롯데와도 계속 오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개발안이 일부 중복된다 이런 의견도 네네,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대한방직 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합경기장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전주가 기본적으로는 전주의 인구가 60만을 좀 넘어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실 인구 증가가 크게 없습니다. 그 실제 생활 인구도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인구상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한 이 종합경기장 부지에서도 이 복합 문화 공간들과 함께 이제 이 상업 지역들이 일부 들어가는 형식이 되었는데 이 대한방지 부정되면은 이쪽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과연 이쪽 개발이라는 게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주시가 밝혔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는 전주시의 속내는 참 난처할 것 같고요. 또 자광 역시 애초 사업 구상안과 비슷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40% 환수 등의 조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기기는 좀 어렵겠어요. 그러나 자광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동안 개발 자체가 불투명했던 사업들이 일정한 하나의 단계를 넘어갔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자광 입장에서 보면 진전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개발 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복합 시설에 대한 개발을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은 개발업자들이 이 복합 문화 시설을 통해서 공공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힘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아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자광의 입장을 가장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자, 먼저 상업시설이나 또는 택지를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광이 그 이후의 개발을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미루고 갈 수 있느냐, 그만한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좀 덧붙여서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과연 이 자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143층 타워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분양이라든지 리스크나 신뢰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주에 과연 143층 타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자광이라는 회사가 그동안의 사업 실적이나 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보면 과연 그만한 정도의 이 개발을 힘있게 마지막까지 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심하게 보는 분들은 자광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자광에서는 전주 시민들에게 이제는 이 개발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바꿔나가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 첫 단계를 띈 만큼 이제 전주시의 공론조사를 통해서 방향이 잡혔다 하더라도 자광으로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광에서는 전주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과 이 투명한 사업 스케줄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마 이건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 시민들 모두가 촘촘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광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들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생긴 백화점이 어마어마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면서 자꾸 이곳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진정 전주 시민의 의견이 이렇다면 지역의 핫플레이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개발 방안 확정까지는 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간에 뭐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변수들도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전주시에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이제 시민사회의 시간에서 이제는 전문가의 시간, 전문가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 계획의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다양한 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과정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의 시간으로 넘어간 거죠. 전문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개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들에서 저는 시민사회가 이번 역할을 통해서 끝났다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이 지역을 바라보고, 물론 여기가 자광의 땅입니다. 자광의 개발에서 이익을 얻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중요한 핫플레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네. 그러나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특정 기업이 공공의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얻어가는 것에 특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게 전주 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론화위원회가 이번 과정으로 끝났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의견은 이제 끝났으니 자광은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 또는 전주시도 이제는 개발의 이 프로세스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그런 작업들보다는 그 전체 과정 전체를 좀 꼼꼼하게 만들고 네. 시민들 같이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방식이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접근들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방직터 개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